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0일, 현재 시간은 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 5% 정도 하락한 채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조금 좀 안 좋게 나왔는데 21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13만원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들 테스트하는 것보다 살짝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만 5천원 아니면 그거 아니면 한 61선 12만 7천원 12만 7천원에서 13만원 왔다 갔다 이 부근에서 좀 이제 주가 하락 방어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좀 매동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쇼크가 좀 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진 않았다고 봐요. 일단 봤을 때도 이번 연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했죠. 그렇다고 주가가 PER이 12배 수준이다 보니까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성장성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4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1분기, 2분기보다는 실적이 조금 못 미쳤죠. 못 미쳤는데 3분기 대비해서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일단 잠정치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또 얼마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죠. 영업이익률이 어, 매출액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아서 약간 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 지배주 순이익을 좀 봐야 되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봤을 때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에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의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고 나면 이노텍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의 전망치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지배주주 순이익의 이 여기 이 잠정치기 때문에 연계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되려면은 지배주주 순이익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를 좀 해줘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란 영업이익보다 가져간 실질적으로 번 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좀 섣부른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애초부터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기대치가 높진 않았어요. 기대치 전망치 자체가 높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본격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LG 이노텍이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LG 이노텍도. LG 이노텍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들이.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좀그 숨고르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겠지만은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지금 이제 적자가 살짝 났었던 것도 그렇고 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순이익이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실적이 어 전망치보다 좀 하회했다 그래도 주가를 이런 식으로 좀 떨어뜨린다라는 것들은 조금 살짝 충분히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자, 61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21선이나 61선 이 사이의 움직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121선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지금 이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뭐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정리할 필요도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어 그래요. 뭐 지금 정리해봐야 뭐 밑에서 더 추가 매수한다 그래도 효율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매매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볼게요. 기대 실적을 못 미쳤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장중에 동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6%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을까? 일단 애초부터 4분기보다 내년 1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주기도 있었거든요. 12월 중순 때까지만 하더라도 4분기 예상보다 낮아진 실적을 고려해 목표 주가는 좀 낮췄지만 이게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죠. 내년 1분기에는 실적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거로 예측된다. 이거는 추후에 또 반영이 되겠죠.
여기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매출액은 20조 원으로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 수준이 8천억 원이었다. 자, 근데 중요한 것들은 올해 4분기 실적보다 내년 1분기 이익이 증가와 그리고 내년 사업 변화의 주목에 견해가 중요할 것이다. 전장 산업의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적자가 지금 뭐랄까 적자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적을 그렇게 뭐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는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장 산업이 이전에는 좀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일단 전장 산업이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실적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고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서도 좀 보면 TV, OLED 뭐 이런 쪽으로도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LG 이노텍, 마진율 막 그런 것들도 내년 1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8천억 원 12월가량에 추정을 하고 있었던 전망치 자체는 8천억 원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 발표를 6천억 원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매출액이 또 21조, 여기서 20조. 매출액은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물론 아직까지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지배주 연결 순이익이라 이런 것들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을 반영한 순이익은 아직까지는 잠정치기 때문에 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놔주진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매출액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좀 못 미쳤네. 근데 내년도 1분기, 2분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바닥을 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다져주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실적이 좀 8천억 예상을 했는데 6천억밖에 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거는 이해는 됩니다. 시장의 지금 반응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낙폭을 확대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낙폭을 확대시키지 않고 바닥을 좀 닫아주는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긴 터널들을 통과되는 국면으로 저가 매수세들도 들어와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년 올 1분기, 올 1분기에 터널을 좀 통과되는 LG 디스플레이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이 저점을 좀 다지고 61선에서 반등 나오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 구간이죠. LG전자가 여기서 살짝 이탈을 하고 61선까지 이 구간 살짝 이 구간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보면 바닥을 좀 통과됐다가 톡톡톡톡 여기 한 이 부분 그냥 살짝 이 구간이 아닐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들을 좀 이제 추후에 반영을 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60일선 닫아주면서 반등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나쁜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들도 좀 있으니까 낙폭을 확대를 하는 것들은 뭐랄까 좀 방어를 해주는 좀 지금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그때 그 시기쯤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리포트에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자, 시장 예상치 수준의 전망치보다 좀 미흡했기 때문에 주가가 충격을 받고 떨어지는 건 이해되는데 1분기에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일단은. 미흡했던 4분기 이거는 1월 10일 오늘입니다. 미흡했던 4분기 기대되는 상반기 목표 주가가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4분기는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가전을 중심으로 물류비가 좀 증가됐죠. 원재료 원자재 가격 이게 영업이익을 좀 훼손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이 됐겠죠.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의 생산 차질 이슈가 지속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품을 납품을 하는 것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을 제외한 LG전자 단독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추정된다. 조금 나머지는 이제 LG 이노텍으로 좀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G 전자 단독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전장 산업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를 1분기 2020년도까지 반도체 부품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 환경 개선 시 전장 산업 부분들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타겟으로 했던 밸류에이션 목표가 18만원, 19만원들은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1분기에는 18만원까지 간다라는 것들은 아니더라도 한 15만원까지만 좀 올라줘도 15만원, 16만원까지만 올라줘도 충분히 이 구간들이 좀 기회의 구간들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낙폭을 다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비중 축소를 한다든지 뭐 굳이 뭐 그렇게 대응을 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굳이 지금 이전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것들은 한 10%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 정도는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좀 염두가 우려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다른 종목들을 비해서는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을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작은 편이라서 안정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여기에서 굳이 뭐 대응을 잡는다 비중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RS 다시 잡는다 이거는 지금은 효율적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금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61선에서 반등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 그런 것도 평균 단가도 지금 여기 위에다 여기다 여기 고점에서 만약에 잡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10주 이런 식으로 여기 10주다. 10주. 그럼 평균단가 여기 되겠죠. 근데 비중 축소하고 여기서 알아서 10주를 잡는다. 이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할 매수에서 평균 단가를 조절하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LG전자 뭐 나빴죠. 나빴죠. 나빠서 떨어지기보다 나빴었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한다라고 개인적인 의견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추천들을 해주는 방은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채널 메인에 가시면 있기 때문에 봐주시고. 자,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셔가지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채널 메인에 가시면은 제 종목 추천하는 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